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봤거든요. 하나는 형제가 더 강하다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일종의 분산 투자 개념으로, 네. 트로이 목마처럼 거기 짝 막히려고 한 것이고, 그게 아니라 권력욕이 더 강하다면, 형제보다 자기가 살려고, 야, 이 흐름은 나까지 다 죽겠는걸? 이거를 보시면 되죠. 이상득 의원이 실질적으로 이명박 정권 하에서 그 가장 권력의 핵심층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형님 예산이라고 얘기하듯이 그 예산도 많이 가져갔고, 아까 우리 떡고물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만약에 정권이 끝났는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권력 이후에 전면적인 조사나 혹은 뭔가 일정한 법적인 제재가 들어간다면 이상득 의원은 안전할까요? 안전할 수 없죠. 절대로. 안전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근데 그때 현역 의원으로 있는 상태와 현역 의원이 아닌 것은 천지 차이죠. 네. 그럼 이상득 의원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년 4월 총선에서 자기는 살아나는 겁니다. 당연히 그게 그 최우선 정도는 목표죠. 동물적 감각을 정확히 본 거고요. 최우선 목표겠죠. 최우선 목표죠. 네, 그럼 이상적으로. 최우선 목표는 현재 친이계를 통해서 친이계가 이렇게 가다 보면요. 이상득이 저렇게 치고 그다음에 이번에 또 하나의 흐름은 소장파가 묶여서 새로운 한나라당이라고 하는 그 흐름이 다른 계보와 힘을 합치면서 소장파 중에서 당대표를 내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상득 그 의원의 입장에선 당대표가 되는 쪽에 지금 줄을 대야 됩니다. 친이계가 되면 더더욱 좋고, 친박계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소장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럼 소장파는 직접적으로 이상득하고 손을 잡자고 하면은 손을 못 잡거든요. 네. 근데 소장파하고 손을 잡을 수 있는 중간 매개의 역할이 이번에 딱 주어진 거죠. 원내대표 선거할 때. 황우려를 밀므로 인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계보와 황우려를 밀고 있던 핵심층인 소장파 친박계와 실질적으로 그 물밑에서 거래는 없었지만, 협의는 없었지만, 하나의 세력을 밀면서, 황우려 그 이주영이라고 하는 세력을 밀면서 일정하게 공동 지분 형성이 이번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이상득 의원이, 예. 동생을 위해서 예. 자기 몫을 바칠 위인이 아니다. 그건 아니죠. 예. 거꾸로 예. 그렇다면 동생이 위기에 처한다 하더라도 예. 일단 자기가 먼저 살아야 되는 살고 보자. 만약에 둘 중에 하나의 갈림길을 선다면 저는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해온 사람으로서 정치 권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으로서 동생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겠다보다는 예. 동생이 위험할지라도 예. 그것은 동생이 해결할 문제고 대통령까지 한 나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게 먼저였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제일 먼저죠. 그게. 네. 왜냐하면 총선에서 떨어지고 12월 이후에 대통령 일가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간다든지. 젖대는 거죠, 그때. 그럴 때는 국회의원까지도 아니면. 그러면 국회의원까지 아니면 죽는 거죠. 죽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추정할 수 그래서 있다. 이상득 의원 입장에서는 왜 정두원처럼 안경 쓰고 눈이 튀어나오고 촉이 발달된 사람이 이상득 의원 총선 공천 주는 거를 딱 짚고 들어왔을까요? 그건 이상득 의원이 가장 아픈 데고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데이기 때문에 저거를 끌어내야지. 저걸 끌어내야지 내가 이 바닥에서 살아난다. 이 업계에서. 그리고 그것만 끌어내면 그쪽을 죽일 수 있다. 그쪽 죽일 수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상득 의원 공천 안 줘도요. 내년 수도권에서 전멸입니다. 그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자세히 생각해보세요. 이상득 의원, 야, 우리 지역의 한나라당 이걸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이, 우리 노원구에서, 야, 포항에 이상득 공천 줬대, 안 줬대? 공천 안 줬으니 한나라당 찍자!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얼핏 들으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따지고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상득 의원이 공천권을 행사하면 아닌가요, 지금? 행사면인가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예, 이상득 의원이 공천 받는 순간. 예. 받으면. 그러면. 사실 공천이 곧 당선 아니겠습니까? 포항에서 나온다는 포항에서 건데. 그렇죠. 이상득 의원, 그거는 이제 뭐 한나라당의 변화된 모습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포장을 했지만, 아니, 여기 마포고, 여기 우리 방송한다는 마포죠? 여기 정청래 의원 지역구 아니에요. 한나라당 후보가 누가 나온지 여기에 관심을 갖고,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어떻고 대통령이 어떤지 관심 있는 거죠? 이상득 저 포항에 있는 게 공천 받았대? 야, 이 받았으면 이제 민주당 찍는다. 안 받았으면 한나라당 찍고 이건 아니거든요. 위장을 해버린 거지. 부정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긴 하겠죠. 영향을 미치죠. 그 네. 영향을 미쳐도 이미 이명박 대통령께서 다 해보신
이런 그 정치 그 헛발질 이게 너무 깊기 때문에 그걸 그 흐름을 거슬릴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럼 한나라당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두고 그 각 세력 간의 셈법이 좀 복잡할 거라고 봐요. 대단히 복잡하겠죠? 대단히 복잡하죠. 대단히 복잡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명박 대통령 각하께서. 네. 지금 여러 가지 각하라고 부르시죠. 예, 여러 가지 꼼수를, 방송인데. 여러 가지 꼼수를 두고 있잖아요. 전당대회에서 저는 자기의 영향력 밖으로 벗어나는 대표가 뽑히는 건 전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용납하지 않으려 해도 예. 사실은 지금 한나라당의 흐름은 예. 그 통제권을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벗어나고 있는데 지금은 이명박 여전히 이게 암만 그 썩어도 준치라고 네.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있는 권력이거든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영향력, 즉 비판적 영향력을 내세운 사람. 그러니까 나는 가깝지만 사실은 가깝지 않다. 일테면 김무성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친박에 있다가 투항해서 친일 쪽으로 갔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당연히. 내가 무슨 복심이냐. 여기도 떠날 때 되니까 이제 또 그 뒤통수 한번 빵 치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적절히 비판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막역한 관계에 있는 이런 분이 대표가 될 가능성이 저는 그 대단히 높을 거라고 보고 대통령 꼼수는 어디까지 갑니까? 내년 핵 안보 정상회의를 5월이나 6월 중에 예상했던 거거든요. 그걸 3월 말로 끌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김정일 부르고.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서 이기려고 온갖 지금 머리와 신경을 총선에서 이긴 다음에 당연하죠. 그 여파로 여세를 몰아서 친이계 후보를 갖고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당대표예요. 핵정상회의를 3월에 개최한다고 예. 표심이 달라질까요? 우린 달라진다 그래야죠,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야, 김정일 오면 세상 뒤집힙니다. 아니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니 김정일이 서울 구경하려고 핵을 포기할까요? 미치지 않고서는. 그것은 그냥 일방적인 각하의, 바람이다. 그러니까 이 방송과 딱 성격이 맞는 꼼수죠. 꼼수 중에 상꼼수죠. 근데 어떻게 집권 첫 해서부터 정상회담을 하고 지금까지도 정상회담 구걸을 하고 있냐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그 뒷거래에 능한 사람이고 자기가 살려면 이익의 관점에서 뭐든 안 하는 게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뭔가를 안겨주고. 저는 그 내년에 3월에 김정일 서울에 온다에 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주고 온다고 보십니까? 저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걸 주고. 아니요.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딱 조건이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핵포기까지도 없고 북한과 대화와 협력하기 위해서는 사과만 해 주십시오. 천안함 사과만 해 주십시오. 거기까지 왔거든요.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간에 유감이든 뭐든 이렇게 받아내는 그 관계를 만들면서 북한과 그 북측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물론 그런데 한데, 이건 표면적인 거고 실제로는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하겠죠. 거기에서는 앞거래도 있고 뒷거래도 있고 저는 온다에 겁니다. 저는 뒷거래 저도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안 올 확률이 높다고 보는데 저는 근데 걱정이 되는 것은 여기서는 뭐 BBK라든가 4대강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그리고 4대강을 자기 출신 고등학교 후배들한테 나눠주는 거 보면 그렇죠. 이게 그냥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거든요. 뒷거래를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해가지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깜짝 놀랄 정도. 그러면 그 정도를 딜을 해서 그러면은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북한의 경제 상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개적으로 경제 협력 이런 걸 카드를 왜냐면 핵 포기는 못 하거든요. 못 하죠, 사실. 핵 포기는 못 한단 말이에요. 지금 유일하게 기대고 있는데. 북측 입장에서는 그거 못 하고 그리고 핵 포기에 대해서 러시아나 중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 안 하고 있잖아요. 네.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봐야 그렇죠. 된다. 6자 정상회담에서 정상회담의 그 주재국인 중국에서 그 문제 제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측 입장에서는 이제 완전히 실기했죠. 핵을 포기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초반에. 북측 입장에서는 공개적으로는 경제적 지원입니다. 경제 지원이고 그 이면에서 뭐가 있을지를 모르는 게 저는 김원준 총수의 판단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만약에 북한을 움직이려고 한다면 정말 깜짝깜짝. 그러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뭐 이렇게 많이 준대? 이 정도 딜을. 그래서 저는 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네. 절대 이명박 대통령 각하를 믿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통장에 꽂아라. 네. 일단 통장에 꽂아라. 네. 그걸 보고 우리가 갈게. 요 딜을 할 거라고 봐요. 저는 오는 것이 총선에 전혀 영향력이 없고 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차기 정권의 주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뭐 대선 과정에서 밝혀지지 않겠다 싶어요. 네. 오히려 그렇죠. 대선 과정에서 대선 과정에서 이제 의혹이 막 터져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의혹에서 실체적 사실들이 하나둘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차기 정권에서 차기 정권 할 일이 참 많아요. 이거 경제를 빨리 세워야 되는데 그 과거사 청산을 하려면 참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까 얘기한 거는 핵 안보 정상회의를 총선 전에 할 정도로 꼼수를 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자기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재호 특임 장관이 네. 이번에 당대표까지 뺏기게 되면 네. 실질적으로 은평에서 자기가 공천을 받기도 힘든 상황이 올 거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거기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거의 은퇴 수준으로 갈 수 그렇죠. 있죠. 그래서 이번 당대표를 만약 뺏기게 되면 대통령도 어려우지만 이재호 특임 장관이 나도 어려우지. 이재호 개 자체가 괴멸될 수준으로 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활을 걸겠군요. 사활을 겁니다. 절대 놓지 않습니다. 놓지 그래서- 않으려는 자와 뺏으려는 자가 그러니까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래서 6월에. 이제, 한나당 이제 전당대회 일정이 7월 4일로 확정됐습니다. 예. 사이다. 그 이제 세상에 이제 우리가 그 가장 재밌는 구경이 쌈 구경, 불 구경이라 그러잖아요. 그 쌈 구경 중에서도 이제 한나라당 싸움이 제일 구경거리가 될 겁니다. 7월 4일까지요. 7월 근데 이제 4일까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그냥 보고 있으면 주로 이제 조중동 언론을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게 무슨 의미로 딴지 싸우고 있는 거지? 구독자들은 조중동 이게 딴지 방송인가요? 아시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매주 그때 이게 무슨 의미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짚어주시고 네. 이게 정치권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정봉주 17대 의원이 이거를 짚어줘야만. 근데 이 댓글이 올라오거나 이제 우리 팬카페 들어오시는 분들이 진짜로 이런 글들을 많이 써요. 그냥 정치권은 피상적으로 보고 있다가 17대 정봉주 의원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정치적 판단력과 식견이 높아졌다. 이제는 나도 도사 수준에 이르렀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네, 마무리는 본인 자랑으로 하는 것이 정상이죠. 의원님 궁금한 예, 게 있습니다. 예. 구미시에서 지금 뭐 현재까지 예. 녹음 시점이 한 4일 지난 시점인데 네, 단수됐잖아요. 단수가 됐는데 50만 가구요? 예, 그렇습니다. 50만 가구? 50만 가구가 아니라 50만 명이 사는 50만 명. 그 북한 측 소행이라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트윗에는 북한 측 소행이라고 그래도 트윗에 이렇게 떴어요. 구미 대구 단수가 네. 북한 측 소행이라고 해도 믿을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아니 저는 그리고 우주인이 북한의 소행이라 해도 다 믿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요즘 보수 단체가 네. 5.18은 5.18에 벌어졌던 광주 시민 학살은 예. 북한 특수부대가 내려와서 그렇죠. 한 것이다. 그 프랑스인가 어디까지 가갖고 뭐 때문에 데모하러 거기까지 갔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트윗에 그 예술 아닙니까? 구미 대구 단수 사태는 북한 측 소행이라고 그래도 이제는 믿을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명박은 못 해본 게 없고 박근혜는 해본 게 없고 북한은 못하는 게 없고. 오늘 입들 잘 터지는데요. 예, 오늘 그분이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주 혹은 뭐 다음 주가 아니라 튀어나오고 싶으면 다음 주 전에 그러면, 다시 튀어나올지도 모릅니다. 다시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다음 방송까지 예고를 하나 하죠. 다음에는 뭘 다룰지. 민주당을 한번 다뤄볼까요? 민주당을 다루지 말고요. 다음에는 이제 우리 김원준 총수가 좋아하는 문재인 재밌습니다. 문재인 실장이 네. 다른 방송에서 이제 뭐 얘기를 또 한번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나오니까 그거 해도 되겠네. 문재인 실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럼 문재인 실장이 가는 경로와 민주당과의 관계, 국민참여당과의 관계. 이거를 이제 예측수를 예상 문제를 뽑아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문재인 실장이 무슨 행위를 하면 저게 저런 뜻이었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도록 다음 주에는 문재인 실장에 대한 예상 문제를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재밌겠군요.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네. 이것으로 두 번째 각하를 위한 각하를 향한 일편단심의 헌정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7대 의원 정봉주였습니다. 끝! On the uprise. So frustrated.